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쌤이 저한테 5글자를 공유해 주셨어요. 전화 공포증. 저 그래서 이게 무슨 공포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화 공포증을 오늘의 주제로 갖고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요즘에 이 전화가 오면 식은땀이 나고 막 긴장하고 전화를 피하려고 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낯선 전화면 더더욱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왜 그럴까? 그리고 우리 혹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전화공포증이라는 말을 저한테 공유해 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1년도에 전북대에서 22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67.2%의 학생들이 전화공포증을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본인의 성격은 외향적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공포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외향적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전화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례들 많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이 요즘에 이 스마트폰 발달로 다양해졌어요. 채팅이라든가 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고 조금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채팅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나.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화한다거나 만나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기피하는 증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그 사례들을 보셨어요? 그거 봤죠. 요즘에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날짜를 잡아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면 채팅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 대면으로 말하는 걸 꺼려 한다거나, 혹은 배달 음식 같은 경우 앱으로는 신청을 잘 하는데 전화로 신청한 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배달 음식 하니까 제가 확 공감이 가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코로나 시기에 어떤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SNS나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다른 방식의 소통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거 외에도 우리 MZ세대들이 유독 전화 공포증이 있다라면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화로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광고성 스팸 전화라든가, 그래서 이 전화 오는 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우선 첫째로 불안하고 뭔가 좀 불신이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 대성쌤이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해 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듣다 보면서 이런 부분은 진짜 공감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개인주의적인 성향, 요즘 MZ세대, 저희가 2022 트렌드 코리아의 현대사회 특징을 나노사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개인주의적 성향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물론 이게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이 소모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거나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영향을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화 공포증보다는 약간 카톡 공포증이 있어요. 카톡으로 소통하다 보면, 단답식으로 소통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아다르고 어다라고 하잖아요. 대면 소통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맞대거나 전화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상태다, 긴장된 상태다, 화난 상태다가 인지가 되는데, 저는 카톡으로 단답식으로 주고받으면 저는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모티콘을 남발해요. 그랬더니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모티콘을 남발하냐, 분위기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에도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 우리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화공포증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보다는 이런 채팅을 선호한다거나,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알림장이나 쪽지로만 선생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학생들이든 나중에 학교 생활이든 혹은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내가 일을 하려면 계속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기를 하고 계속 실시간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그냥
내가 익숙하거나 선호하는 뭐 카톡 같은 그런 거에 소통 방법만 선호하다 보면 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거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겪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잠시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메신저로만 소통하려니까. 근데 반면에 아까 MZ 세대나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비대면의 소통이나 어떤 SNS 소통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혹시 그 보도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출근하지 않는 사원들한테 당장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회 속에서도 전화에 대한 그리고 어떤 대면 소통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 소통이 편리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SNS나 문자 같은 소통이 갖고 있는 이제 단점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문자 같은 경우는 되게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의사 표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친교 활동이나 뭔가 관계 맺기보다는 또 감정 표현보다는 내가 묻고 싶은 것만 묻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해소돼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게 더 편리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제 이 콜 포비아라고 해서 전화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즉각적인 소통이나 이 감정 소모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 혹은 MZ 세대들 혹은 학생들에 있어서는 좀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들을 이제 우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공포증이 결국엔 대면 공포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그 솔루션 준비해 오셨죠? 예, 그래서 근데 첫 번째로는 예, 점진적 노출법입니다. 점진적 노출법이요? 이게 예,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실시간으로 전화나 대면으로 소통하는 게 상당히 부담되고 내가 너무 막 상대방 감정적으로 소모하는 게 힘들다면 가볍게 인사하기부터 그리고 가벼운 한마디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쉽게 막 나의 막 관계 맺기를 친숙하게 하는 그런 뛰어난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고 한마디 하고 그런 횟수를 늘려가면서 이런 감정 교류나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거 저 공감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면 커피숍 가면 젊은 연인들을 보면 이제 핸드폰을 각자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얼굴을 맞대고 있음에도 핸드폰 SNS로 대화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일상적인 그리고 가능한 수준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낮은 수준부터 가볍게 소통을 하는 노력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학생이 이제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가족 모임도 다 안 하고 집에만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 자녀를 잘 설득해서 조금 친한 관계 사람들부터 모임에 데리고 가고 혹은 낯선 곳에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데려가서 이 어린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경험을 좀 많이 갖는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이상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함께 모이면 대화가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게임을 하게 되죠. 혹은 각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관심 있는 활동을 하는데 좀 그런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대면한 상황에서 그런 소통들을 조금은 부드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아이가 싫어하는 모임에 데려가기보다는 또래가 있는 모임에 그리고 학생들이나 뭐 자녀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을 좀 준다면 우리 학생들도 조금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그런 새로운 사람을 지금 다가가지 않을까 전화공포증 싶네요. 같은 경우가 어린 학생들이 전화공포증을 경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MZ 세대가 많이 겪고 있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학생들도 많이 대학생도 아까 설문조사 한 것처럼 많이 겪고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전화보다는
이 카톡이나 단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소통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선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접근을 하자는 거죠. 우리 대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불편하더라도 접촉의 기회를 늘려가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저는 냉소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SNS에 익숙해진 우리 세대들이 과연 대면 소통을 즐거워할까? 결국은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벼운 친교 모임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목적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연구회,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임의 목적이 분명한 어떤 학부모 모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학부모님들 간의 교류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교의 자리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좀 가자. 저는 이거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줌이나 이제 어떤 전화 그리고 대면 소통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카톡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결정해버리고 한다라면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단순히 다수의 의견, 그냥 편의에 의해서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협의회, 대면 모임을 최소화한다곤 하지만 목적이 분명한 교직원 협의회는 이제 상시적으로 하니까 너무 자주 한다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대면 회의를 통해서 토론하는 문화, 그 디베이트죠. 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근데 저는 그 콜포비아를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금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선을 잘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과도한 참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MZ 세대라든가 요즘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런 사생활 노출 이런 걸 되게 조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관계가 래퍼가 형성된 다음에 선을 넘어야 되는데 첫 만남부터 막 호구조사하듯이 막 사생활을 문다거나 감정적인 걸 쏟아낸다면 요즘 MZ 세대들이 더 이렇게 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사 입장이나 어떤 이제 그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드라마나 이제 외국의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제 실증 비디오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죠. 발언권을 얻은 사람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이제 원탁 모임에 대한 걸 봤는데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의 얘기를 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개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개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일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 정신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우리가 일전에 나노사회를 말했잖아요. 개인, 느슨하지만 결속력이 있고 그리고 그 개인의 가치를 그리고 개인의 존재를 존중해줘야 되는 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말할 때 섣불리 비판하기보다는 경청해주고 그리고 그 경청을 통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혹은 내 말 속에 어떤 오류들과 잘못된 관점이 있는지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성 선생님도 아시지만 경청에도 적극적인 경청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경청이 적극적인 경청인지 아세요?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단순히 이제 조언한다기보다는 들어주면서 내가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런 적극적인 경청 아닐까요? 그냥 딱 눈빛으로 아이 컨택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화공포증 이런 주제로 우리가 좀 이야기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대성 선생님 얘기를 찬찬히 듣다 보니까 전화공포증은 사실 현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인기피증이나 어떤 사회적 외톨이를 연결될 수도 있고 양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타인의 노력, 그리고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대성 선생님 말씀에서 알게 됐는데, 개인의 노력에서는 아까 점진적으로 노출을 하고,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서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을 지키자. 선을 지킨다. 존중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각각의 생각들을 경청해주고, 그 경청이 단순히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관심과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고, 우리 대선 선생님 뭐 오늘 주제를 갖고 오셨으니까 좀 멋지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 현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 감정 소모. 근데 또 그렇다고 편한 거로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외로움도 느끼고 진짜 이게 따뜻한 또 관계 맺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포비아라면 현대인이면 누구나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이고, 좀 더 자신을 잘 표현한다거나 서로가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